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청년 유니온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청년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장면? 혹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며 함께 번화가를 걷는 캠페인 활동? 누군가는 동네 모임에서 오가는 서로의 일상과 일터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모든 것이 청년 유니온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글과 영상이 아닌 소리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왠지 사소하게만 느껴지는 내 일터에서의 이야기부터 거창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정부의 청년 노동 정책까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명사의 유익한 강연으로, 때로는 조합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한두 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청취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당신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일터에서 타자치는 소리, 동료들과 점심 먹으며 나누는 심심풀이 농담, 내 옆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을 울고 웃게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이야기로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 더 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DJ 수호입니다. 한다 하던 청년 유니온의 수건사업 팟캐스트 드디어 시작합니다.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는 유니콘 사운드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늘만 할 수도 있는 코너 노조 체크에서는 추석을 전후로 사상 첫 열흘간의 황금 연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특별 대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 대담은 청년 유니온 왜 팟캐스트인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프닝부터 쭉 혼자 떠들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정 패널이라기보다는 임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매주 다른 패널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분을 고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팟캐스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회는 경기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포커페이스님을 모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유니온에서 가장 말을 잘 하시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님. 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영광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포커페이스, 굉장히 인상적인 닉네임인데 어떤 뜻인가요?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뭐 알고 있긴 합니다, 뜻을. 근데 이제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니,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맞을까요? 네. 예. 지금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 뵙기가 어렵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상당히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웃으실 땐 또 참 미소가 밝은 분이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이런 제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팟캐스트 하면 내가 한 번쯤은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유니온을 위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유니온을 위해서라기보단 재미를 위해서 한번 나가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예. 그러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 뭐 다짐이 있으셨나요? 다짐, 첫 해니까 망하지 않게 잘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했던 여러 코너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포커페이스님께서 잘 살려서 함께 해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네, 아주 조금만 기대하는 것으로. 예.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청취하시는 조합원분들 비롯해서 많은 청년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드 체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0월 추석 연휴는 제대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10월 2일만 휴일이 되면 장장 열흘에 걸친 연휴가 되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정부가 내수 살리기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은 9월 30일부터 최대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네, 기사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꽤 오래전부터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드디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주어졌는데요. 저희 방송이 예정대로 나간다고 하면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열흘간의 황금 연휴의 6일째 다들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도 고향에 내려가서 성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절 때만 되면 늘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 포커페이스님께서는 추석 다음 날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고 싶어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또 연휴 시작되면 지금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이 기간에만 노려서 단타로 알바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집에 내려가서 쉬고 싶은데 상황이 그러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연휴가 길기는 한데 그렇게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땡에서 전국 남녀 1,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무려 62%에 달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예. 제가 맞췄죠? 예, 맞습니다. 작두 타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이유를 보면은 가장 많은 수치 38.9%의 응답자가 평소보다 급여가 높을 것 같아서 그 다음이 짧은 기간에 확 돈을 모으고 싶어서 이게 38%, 그 다음에 당장에 돈이 궁해서가 35%, 이어서는 할 일이 없어서 추석 이어서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당장에 돈이 궁해서 이거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네요. 예. 그런 분들일 수 있죠. 평소에 취업 준비하려고 일을 안 하시다가 학원만 다니시다가 이럴 때는 뭐 학원 쉬는 날 자기 생활비 벌기 위해서 단타로 연휴 기간 내내 알바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리고 평소보다 급여도 높게 주고 하니까. 근데 많이 안 줘요 생각보다. 평소보다 많이 주는 데가 그렇게 많나? 뭐 그래도 휴일이라서 급여를 더 주지 않을까요? 몰라요. 예. 아마 또 기사에만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 청년유니온 조합원 분들도 아무래도 추석 때 이용해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실 것 같아요. 또 마침 저희 그 조합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인천 청년유니온의 선민지 조합원님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제가 그럼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행사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 알바를 2013년부터 했습니다. 주로 명절 세트는 주류 판매가 그나마 페이가 높고
주로 20대를 많이 뽑아서 저는 위스키, 전통주, 와인 판매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죠.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명절 알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도 이것도 하고 계획은 막 세웠는데 막상 따져보니 5일에 40만 원 정도 버는 건데 안 하기엔 너무 타격이 커서 집에 못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석 전날까지만 일을 하긴 해도 표를 못 구할 것 같아서. 지난번 추석 때 행사 항목을 잘못 알아가지고 일하다가 35,000원을 손님한테 배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2013년에도 그리고 2017년인 지금에도 페이가 변함없다는 사실. 매번 7만 원 받다가 그나마 올해는 7만 5천 원 받네요. 하하하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2013년도부터 일했다고 하시니까 야, 무려 5년간의 그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신 셈이네요. 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기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조합원분도 그런 케이스였네요. 예. 근데 정말 슬프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페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절 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준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쨌든 올해 또 최저임금이 또 대폭 인상됐으니까 뭐 내년 설쯤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그건 있겠죠. 당연히 많이 줘야죠. 최저임금 올라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네요. 추석 때 행사 항목을 잘못 알아가지고 35,000원을 배상했대요. 되게 이거 이렇게 배상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월급이 아니고 급여 받을 때 급여에서 제하고 줬다면 이거는 고발해야죠. 월급을 제대로 일단 주셔야 되는데 예. 월급에서 까고 줬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선민지님 노동 상담 받으러 오세요. 네. 또 마침 또 청년유니온이 찾아가는 노동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혹시 추석 알바 하시면서 부당한 일 당하시면은 02735-0262번 02735-02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유니온 우리 팀장님께서 또 상담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포커페이스님도 명절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명절 때 쉬지 못하고 일하시본 경험이 있나요? 있죠. 요즘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바 땡땡 거기 있죠. 제가 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2교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문 여는 오전 팀이 있었고 오후에 교대하는 오후 팀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대하는 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못 쉬니까 명절이 중간에 껴도 일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나갔는데 손님은 없어. 근데 나는 일을 해야 해. 뭐지? 막 이런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저도 명절 기간에 쉬고 싶었는데 직장에서 쉴 수가 없으니까 못 쉬게 하니까 그때 좀 우울했어요. 네. 저도 돌이켜 보니까는 경험이 있네요. 예.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니까 명절 맞아서 역기성을 하셔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그 영화관 그 길 건너편이 제가 일하는 카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영화 보고 카페에서 아버지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해드리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유니폼을 갈아입었던 그런 씁쓸한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갑자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명절 기간에 일을 했는데 페이는 더 안 줬어.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화가 나네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카페가 그 사장님이 그 가맹 점주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 친척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매출은 되지 않는데 그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막 한 20만 원어치를 막 주문해서 막 파티를 벌였던 그 기억도 나네요. 예. 뭔가 이 다른 가족들은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씁쓸함 그런 게 또 떠오르네요. 어쨌든 연휴가 10일인데 예. 얘기하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일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아쉽네요. 그러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에 내려가도 실은 좋은 이야기 많이
듣기 어려우니까 요즘 같은 때는 뭐 언제 취직하니 혹은 뭐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명절 때 되면은. 또 그래서 불어 일을 찾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추석은 원래 이제 수학철하고 겹쳐서 풍성한 한가위 혹은 이제 매일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막 들리곤 했는데 우리에게는 좀 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만 만나서 싸우기만 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은 그것도 만나야 그마저도 싸울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만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어느 때보다 긴 연휴니까 제가 집에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특별 대담 청년 유니온 왜 팟캐스트인가?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2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특별 대담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팟캐스트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출퇴근길에 또 누군가는 야간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야간 자율학습, 야자 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정보도 있겠죠. 얻게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도 취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수다 뜨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듣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원래는 그 있잖아요. 그거 낙곰수. 아, 예. 네, 어쨌든 믿지 못하는 방송을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하는 걸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듣게 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또 어떤 새로운 소통 채널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노가리도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청년 유니온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청년 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위원장님? 네, 청년 유니온 요새 활동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온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돼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선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쩌면은 레임덕에 시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죠. 세 번째 가능한가요? 규약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 청년 유니온 선거로 뽑는데 2번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뭐 유니온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실 테니까. 네. 청년 유니온 왜 팟캐스트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년 유니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유니온 설립 관련해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실 때 2008년 9년 있었던 세계 경제 위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 전까지는 청년 문제라는 것이 별로 이제 이야기가 안 되다가 그때부터 청년 실업이 되게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2010년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5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되시는 조합원분들과 500명 정도의 후원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 유니온이 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조합원들과 후원회원분들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한 채널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30배 정도 커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소통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다. 제 맞은편에 계신 포커페이스님이 처음에 창립할 당시에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때 인터뷰하면서 이 조직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망할 줄 알았어요.
잘 살아남았네요. 창업 가셨잖아요. 처음에 막 이제 청년 유니온 창립해야 된다라 그러면은 이제 한진 그 포커페이스님께서 매번 인터뷰 대상이었는데 그때마다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때 뭐 이제 그때 이제 3포 세대라는 말이 막 나올 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청년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되게 어필했었던 기억이 막 납니다. 악플이 하나 생각나네요. 악플이요? 네.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울을 봐라라는 악플이 있어가지고. 그건 속한 소송각인데. 아, 그분께는 저희 청년 유니온 조직문화 약속문을 한 투억 선물해 드리는 걸로. 예. 또 포커페이스님께서는 그 창립하는 과정도 이렇게 쭉 함께 하셨었잖아요. 예. 서울 지방법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허가가 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설립 신고요. 예. 청년 유니온이 처음에 우리도 노동조합이다라고 이제 설립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5번 반려당했었죠. 이게 허가제 아닌데 허가제처럼 마치 우리를 계속 너넨 안 돼라고 해서 신고제인데 허가제처럼 계속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고증을 내줬었죠. 1기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거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좋았어요. 네. 뭐 결실을 맺는 또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반려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인데 구직자가 어떻게 노동조합원으로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구직자를 가지고 계속 싸움을 가져갔었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구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의미는 크나 제 임기 때 받았다 그게 중요하다. 보통 노동조합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기업에 속해 있거나 큰 공장에 보통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노동조합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었고 근데 2010년에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질 당시에 저희는 좋아하지 않는데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백수들의 노동조합이었어요. 백수들의 노동조합.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어떤 기업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지 않아도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구직자도 뭐 비정규직도 또 청년들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희 안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사회적으로 되게 센세이션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합원분들이 막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합원분들 모임하려고 막 전화 돌리잖아요. 조합원님들 오세요라고 전화를 돌리면은 그러면 이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직장을 다니셨던 분이야.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전화해보니까 수호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딱 전화했는데 일 잘하고 계세요 이러면 저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청년들한테는 내가 구직자다 아니면 직장 다니고 있다 이런 경계가 되게 애매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온이 조합원 현황 파악할 때 뭐 어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어느 직종에 있다가 또 다른 이직을 해서 아예 다른 직종에 있다가 어려운 조직이다 결론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다채롭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유니온이 성장을 했네요. 예. 아까 안 망했다라는 얘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포커페이스님 말씀할 포커페이스 계속 하니까 약간 입에 안 붙네. 왜냐면 저희가 닉네임을 되게 옛날에 썼던 닉네임이거든요. 맞아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그때 왜 닉네임 썼었죠? 그때는 다음 카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임 공지도 하고 거기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카페에서 쓰던 닉네임이군요. 네, 그 카페 가입할 때 닉네임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닉네임 쓰라는데 실명 쓰시는 분 꼭 있었고, 근데 약간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포커페이스님, 아이고 아침 햇살 송님 이러면 청년유엔 당시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좀 뭐랄까, 약간 클럽 분위기도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적응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닉네임을 안 쓰고 본명을 부르게 돼서 저도 지금 포커페이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지혜님 이렇게 부르는 게 낫죠. 네. 왜 포커페이스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보고자 뭐 사실 그 어떤 직책을 이렇게 붙이면은 조금 뭐랄까 편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우리 그 위원장님도 닉네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레랑스요. 레랑스. 그건 어떤 뜻이었죠? 레랑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앞에 또를 뺐습니다. 아, 네, 그 홍세현 선생님의 그
똘레랑스? 그렇죠. 예,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걸 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똘레랑스가 되게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게 참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닉네임을 웬만하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해요. 예. 안 망했다. 안 망했다. 네, 안 망했다. 예. 그렇게 오글거리는 닉네임을 쓰는 조직이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팟캐스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아까도 이야기 나왔었지만은 워낙 많은 조합원분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10대, 누구는 20대, 누구는 비정규직, 또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환경이 되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유니온이 조합원이다, 내가 청년 유니온의 구성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되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팟캐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원 모임도 갖고 하지만 보면은 연락 드려보면 항상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고 또 그래가지고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유니온 소식도 나누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또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 감정까지 이끌어내야 되나요? 되게 어려운데요, 그거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앞으로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함께 또 할 수 이게 있을까요? 지역 입장에서도 팟캐스트 같은 채널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청년 유니온 본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주된 활동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좋네요. 지역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팟캐스트. 본부에서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좀 쉽게 이야기해 주듯이 해설해 주는 것들도 여기 팟캐스트에 담기면 두루두루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부에서도 또 인천 조합원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그 간부 워크숍이었죠. 거기서도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도 같이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면 좋겠네요. 예. 조금 욕심을 내보면은 청년 유니온의 조합원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꼭 조합원이 아닌 청년들, 보통의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어떤 부당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청년으로서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감되는 사연이라든지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은 노동법적으로 해석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막 뜨거운 이슈가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 이런 사건들도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도 해보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채롭게 담아 나가다 보면은 비단 청년 유니온 회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듣기에도 괜찮은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확대도 엄청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거기까지 가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직 네. 어쨌든 청년 유니온이 구성원이 증가하고 조직이 커지는 과정에서 다방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한 게 있고 그 과정에서 팟캐스트를 하게 됐다. 우리가 근데 사실 소통이 부족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어떤 소통의 과정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이 지금 8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분들한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소통 부재였어요. 이게 꼭 조합원뿐만 아니라 청년 유니온이 대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새 뭐가 이슈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음 카페를 통해서 이제 쭉 나가다 어떤 청년유 소식들이 나가다가 웹진도 꾸준히 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 하는데 트위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글자 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보 소통이 어려워가지고 트위터는 지금은 활동이 잠정적으로 멈춰 있고 뭐 페이스북도 써보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여전히 조합원분들이 어떤 청년 유니온의 어떤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질책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활동을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데 저희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부 워크숍 때 단연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후기를 열심히 썼던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또 후기를 열심히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공유인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 그럼 뭘 하기 전에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다. 근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 보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저희 회원분들이 그 팟캐스트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오프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출퇴근하는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이 듣는다, 이어폰 꽂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할 때 혼자 작업할 때 이제 많이 끼고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이게 약간 틈새 시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조합원분들이 무언가를 청취하거나 듣는 시간에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뭐 저희가 엄청 막 프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전문 사회자도 아니고 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조합원분들이 약간 일상적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정도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상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로서 또 팟캐스트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담기기 위해서는 어떤 코너가 또 있으면 좋을까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연.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라는 것이 꼭 엄청 뭐 거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터에서 느끼면서 한 번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회의 시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회의 시간에 상사가 어떤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데 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뒤에 있는 사람이 뭐 이제 안 와가지고 2시간 더 해달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내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석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엄청 뭐 대단한 뭐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하시면서 그냥 이거는 뭘까라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다 보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 문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대화 나눌 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전 또 우리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땐 우리 조합원분들이 예전에 봤었는데 요즘 뭐하고 살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연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사람 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하는 거야. 지금 막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뭐 하세요? 막 이러면서 미리 섭외는 할 거죠? 아니요. 그냥 뜬금없이. 안 받으면 방송 사고잖아 그거. 그럼 여러 명을 이렇게 예. 목록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하니 코너로 해가지고 한 5명 정도 전화 보내서 받는 사람 연결하는. 그때 그 사람 지금 뭐하니? 막 이런. 네. 혹시 지금 바로 전화해 보면 좋겠다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지금 예.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해보는 것으로. 예. 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우리 조합원들의 이야기와 일상이 DJ 담기는- 쏘아님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코너 없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또 노동조합이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좀 일상적인 해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김생민의 영수증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보니까는 영수증을 이렇게 해설해가지고 어떤 재테크 관련된 팁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근로계약서를 같이 한번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노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근로 시간 이런 걸 같이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런 정보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좋네요. 근데 스투핏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합원한테. 네. 그레이드만 하는 걸로. 예, just great.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 네. 당황했어요. 네. 제가 그 리을 발음은 안 돼도 또 R 발음은 또 자신 있어서. 아까 그레이스는 약간 좀 great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차게 한번 팟캐스트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조합원분들께 끝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은 혹시 위원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청년유니에서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뭔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걸 기사로 접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약간 철렁철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단체고 내가 회원인데 그 소식을 막 방송에서 접하고 뉴스로 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언론사보다는 한 걸음은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웹진 보낼 때 웹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소식지. 소식지를 보내는데 그거 한 번 보낼 때마다 한 200~300명 정도가 조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팟캐스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시작의 목표는 좀 높게 잡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100~200명 정도라도 꾸준히 들으면 문 닫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어떤 욕심입니다. 한 200~300명이면은 포부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조합원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분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목표를 좀 더 높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포커페이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창 높여서 우리도 김생민의 영수증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계의 김생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금 명세서 같은 걸 우리한테 보내줘라. 우리가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 건지 못 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속 시원히 얘기해드리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조합원 분들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포부 있게 막 500명, 600명 더 들으실 수 있게 오래오래 해야 된다 우리가. 네. 또 포부를 막 계속 높여볼까요? 뭐 이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년노동 이슈 관련해서 그쪽으로는 이제 주진우 기자님을 뛰어넘어보고 약간 그다음에 뭐 이제 아침마다 뭐 브리핑하고 이렇게 나중에 잘 되면은 이렇게 막 키워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또 사장님께는 스튜핏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사장님들한테 소상공인 앞에서 뭐 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 네. 하여튼 앞으로 진행될 팟캐스트 같이 힘 모아서 잘 해보면 좋겠는데 네,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1회 청년 유니온 왜 팟캐스트인가를 주제로 특별 대담 진행해 봤는데요.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조합원께서 보내주신 소리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에도 청년 유니온이 있습니다. 무사회 가입 안 하면 뭐예요? 다시. 네, 시원한 파도 소리 잘 들으셨나요? 이 소리는 제주도에서 사시는 청년 유니온 강보배 조합원이 보내준 파도 소리와 유니온 가입하라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니 제주도 바닷가에 사는 보배님이 새삼 부러워집니다. 현재 청년 유니온은 조합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회보험에 가입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침 5대 보험 슬로건의 창시자가 바로 옆에 계신 포커페이스님입니다. 창시자답게 훌륭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5번째 보험에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슬로건을 냈는데요. 따로 뭐 더 설명 안 해드려도 4대 보험 잘 아시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4대 보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청년 유니온을 만든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신 분이나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보호받아야 되는 노동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셔라. 노동조합 가입이 5번째 보험이다. 라고 해서 5대 보험을 하게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패널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함께했던 패널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이 팟캐스트로 주변 지인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청년 유니온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첫 녹음 함께 하신 두 분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 역사적인 팟캐스트에 같이 녹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대되는 건 조합원들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아직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팟캐스트 듣고 노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고 청년 유니온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신다면 참 좋겠다. 5번째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참여하면서 아까 역사적이란 얘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획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꼭 일터에서의 소리나 사연뿐만 아니라 이 팟캐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코너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자유롭게 주시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다음 해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분들은 이메일 yunioncast@gmail.com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보다 많은 내용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J 쏴와 함께한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청년 유니온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